배성입니다. 맨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사회자가 시간을 다 잡아먹고, 어찌라도 잡아먹고, 토론도 잡아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죠? 사실은 1부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또 2부가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지금 고민인데, 우리 국민도 그렇게 맨날 고민만 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 이광희 선생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사회주의에 다 동의하는데 실천이 부족하다. 좀 실천 좀 하면서 동의하셔야 저는 원래 이 기획 의도는 뭐냐면 의회주의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의회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정착을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지역 운동을 통해서 한번 뭐 돌파구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어떤 투쟁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 권력을 싸우는 건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이제 소외를 당하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뭐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419쪽에서부터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의회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민주권에서 매번 이제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라는 게 단순한 어떤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하긴 했죠. 단순하게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뭐 아감맨 얘기처럼 하나의 그 생명체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좌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의회라든가 선거제도가 이 대통령 직선제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보통 선거권의 정치로 사실 이제 민주화 국민이 열리면서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자꾸 멀어지는데 막걸리 이걸 생각도 되겠지만 저도 당대에서 혁명이 가능할까 고민하는데 저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내에서 혁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거 후퇴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했을 때 해야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꾸 멀어지니까 조금 뭐 조급증 문제지만 좀 안 되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민중이 지속적으로 제도 정치로부터 소외된 현상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정치력인데 정치력이라는 게 워낙 그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봤자 이제 자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의회주의의 이제 한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새롭지 않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기 때문에 새롭냐 새롭지 않냐를 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대의제의 미숙함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중적 고통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은 대의제를 성숙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치개혁이 선행돼가지고 이 제도정치 영역을 갖다가 공공성을 갖다가 강화하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다 이제 사적 공간이니까 공적 공간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기미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적인 줄 알았더니 동지구나. 아마 엑스맨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뭐, 저 농담이지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단초를 갖다가 혹시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치를 바꾸지는 못해도 이 법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 권력을 갖다가 장악할 자신감 내지는 지역 권력부터 장악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제 변혁이라는 거는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이 민주운동의 어떤 자생성이라든가 독자성이 지역운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는가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결합도 법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사회를 얘기할 때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 공공성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기 이걸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구와 정책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자본과 국가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사실은 반자본주의적인 형태의 새로운 삶의 기반을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뭐 대안이 없다라는 어떤 환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파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게 근거해가지고 어떤 물질학의 현실도 만들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대안의 결핍을 갖다가 제도 외부에서 바깥에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건 저희가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치적인 법 제도나 그런 정책 변화 없이 대한사회 건설이 가능할지도 또 한편에서는 의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런 바깥의 정치와 지도 정치를 양립 불가능한 대립물로 보지 말고 양자 사이의 어떤 변진법적 관계에 어떤 주목하는 것도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좀 동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이의 어떤 긴장과 갈등,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427쪽인데요. 3장에서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조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번역이 객관적인 조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무르익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주체적인 조건은 기반조차 확립되지 못하고 있더라. 물론 이게 뭐 아까 뭐 통진당 사태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흐름 속에서 혁명의 동력을 분명히 실종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대중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대중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갖다가 견인할 만한 정치 역량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역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니까 이 해체가 되고 있는 사회 공공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장 주된 어떤 과학 과제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게다가 통진당 이후에 좌파가 계속 이 고립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만으로 가능할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뭐랄까 노동운동이 언제까지 바닥을 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땅을 한번 긁어라 이제. 그리고 사회주의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실은 약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산 공간이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 공공성 투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주체적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는 당운동인데, 그건 아까도 고민태 동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말씀을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제가 뒤에 써놨지만은 당운동, 당선서를 어떻게 되느냐, 당운동을 갖다 6가지를 해놨는데, 그냥 당위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좌파 세력들 결집해가지고 녹부족 연대를 실천 당위운동을 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 두 번째 조건이 사회운동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만나야 되고 접근해가지고 대중 스스로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다 실험하면서 이 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도록 사실은 촉진하는 운동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당운동하고 사회운동은 동시에 축적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투쟁 당사자들이 변혁 주체로 자기 조직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렇게 사회운동에서 하나만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규정력이 강해서 사실은 좌파에게도 그런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형 인간들이 자꾸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어떤 그런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하나의 또 관건인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망버스를 계급해가지고 자발적인 연대가 사실은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연대하고 결합하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또 강화하고 조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회운동이라는 게 이 반자본적인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의 어떤 사회운동 개조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운동의 형성과 지역운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천착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35쪽의 사장에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이제 노동자 운동하고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동 의제의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근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시간 안 지나는 지금 10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10분 했어요? 네. 사회자가 시간을 가지고 잘 하세요. 이제 딱 10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5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주 뱀이 끊어가지고 참. 중요한 근거점인 건 확실한데, 그래서 지역운동은 원래 원칙이 있는 거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중심으로서의 지역운동의 관점이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지역,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적 투쟁에서 이 진지를 구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노동을 갖다가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노동계획의 행명성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는 노동자 운동의 힘이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관건일 수 있다. 또 갖다 대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지역 운동을 갖다가 펼쳐왔는데, 그리고 어떤 정치 조직들이 고군분투했지만은 여전히 지역 내에서의 노동자 대중하고 결합하거나 어떤 주민들이 뿌리내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도 형성되지도 못했습니다. 연대도 매우 이제 미흡한 면도 있죠. 분명히 성과도 있지만은 한계도 좀 명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정당운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할 때 자신들의 어떤 노선, 방향, 그 다음에 노동 중심성에 대한 입장을 갖다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은 당과 노조의 관계를 보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이 노동조합 및 지역단체와 민중의 집이든 공동체 운동이든 간에 지역운동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 운동이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센터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다른 분들의 입장하고 이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지역도 개발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가 계속 침탈했기 때문에 계속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보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펼쳐지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맞는 복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또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운동에도 원칙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써놨지만은 이 변산 공동체 운동처럼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주의적 협동의 원리를 실천하고 탈자본주의 내지는 반자본주의 대안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운동으로 전개돼야지, 그 안에 머물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운동이 혼란을 더 가져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연대 역시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대한사회 운동과 연대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을 빌리면은 지역운동은 사실은 노동자 계급의 장기적인 진지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노동운동도 지역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운동이라는 게 이 바닥을 치고 있는 노동운동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저는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 공장 밖을 떠나게 되면 다 일반 대중이고, 그다음 지역 주민이고, 소비자이고, 생활 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 안에 갇히지 말고 경제적인 요구를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 지역 바깥에서, 공장 바깥에서.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갖다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그 지역은 저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어떤 계기적 변화가 만들 수 있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또 사실 우리가 자꾸 정규직 노동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지배계급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을 갖다가 분할통치할 수 있는 전략에 조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는 거는 좀 신중을 두겠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관여하게 되거나 개입하게 되면은 생활 밀착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연대와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민주노동 운동을 회복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역 운동이라는 게 사실 네트워크 운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국적 수준에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역에서의 노조나 노동운동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지역운동에 깊게 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가 혁명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무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앙정부를 포위해서 무력화시키는 어떤 변혁 시나리오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 운동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사실은요. 이행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과 제도적인 어떤 정치 개혁도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투트랙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정치 구조가 워낙 한국 사회는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이 구조화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거나 분산시키지 않으면은 지역운동은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5장은 별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 의회가 이제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선거라는 게 단순하게 간직을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실 이제 균열을 갖다가 파열을 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우회하는 전략도 사실은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운동과 정치개혁을 병행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과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써놓은 것도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제도의 문제로 한원되는 정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제도가 정치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측면에서 뭐 몇 가지는 단순한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소환제인데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주민소환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지난번 하남시라든가 제주도 다 부산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대를 하려면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저는 이제 학생 소환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을 소환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야, 한번 투표합시다. 50% 넘었어? 당연히 강퇴야. 이런 거죠, 사실은. 가능한 확장까지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또 정말 대학에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소환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국구보조금제도 폐지라든가, 뭐 비례대표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당 등록법 개정, 마지막으로 선거 공영제 실시.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비교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딱 3분 오버됐는데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배당 선생님 발표에 관련된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를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요. 매우 방대하게 준비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시느라고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제가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하여튼 많이 준비하신 거에 걸맞게 빛나는 그런 발표를 제가 보완해드리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건 뭐 제 탓이라기보단 선생님 탓이 크다라는 걸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 이제 지역운동과 정치개혁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기반한 운동을 선생님도 주장하셨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역사가 있죠. 지역으로를 마치 이제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을 때가 됐다. 다른 측면에서 좀 되짚을 시점이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좀 과감하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구부려보자 이런 조금 실험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했던 거는 전략의 조건과 쟁점 중에 이제 두 가지 주체적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다운표에 나오는 거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이 토론문을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입구에 놨는데 이런 것까지 뭐 트집 잡느냐고 이제 조금 속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저의 논리적 근거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좀 트집을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상적 입장 정치에서 이제 구체 상실 정치 차원으로 이제 상승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다 담지 못했지만 저의 주장이 이것과 이제 반대가 된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면 제 의사가 뭐 이미 전달이 된 것 같고
대한정치 담론과 이제 이행 전략 가시적 구체화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걸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역운동 또는 지역사회운동, 노동운동,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정치운동의 현재 특히 좌파 정치 세력이 구체로의 상승의 과제에 질곡당해 있는가. 그 조건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요소인지, 이거 돌려 얘기한다고 하면 구체로의 과제, 구체로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의 문제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은 문제제기형 이슈 투쟁 중의 선도성과 이제 지역 단위 일상생활 속에 착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대립시킨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런 뜻은 아니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건 뭐 선생님 문제식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곡해하는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운동에서 중앙 또는 전체의 정치와 정치 또는 운동과 대립된 지역 그리고 지역 정치, 생활 정치 이렇게 대립시키거나 분리시키고 남은 도대체 그 지역 정치, 생활 정치의 실체가 뭔지 사실 이제 이걸 짚어보고 던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그 인용은 이제 선생님 표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현재 중앙중심의 입장 정치 또는 선도적 이슈 투쟁을 넘어서서 지역 정치, 생활 밀착형 운동 개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총체로서 정치를 다시 인식하고 정치활동과 주체화 과정을 확장하는 것. 이것을 뭐, 개념적으로 다시 추상으로 보편화라고 이제 그렇게 뭐 짚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산해하청 노동자들 계속해서 산재 사태의 사례라고 좀 써봤는데 다 어떤 상황을, 짚고자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간접 고용이라는 사회경제적 의제와 그리고 노동자 개인의 고용과 건강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여러 대기업들이 다 걸려있죠.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발생에 이제 주체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어떠한 연관으로, 피해자적인 고통으로, 또 계급적 갈등으로 표출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의 확장으로 주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는 제대로 좀 짚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가 지금 적진 않았는데요. 제가 아시는 이제 병원 노동자들의 병원의 식당 노동자들이죠. 식당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간접 고용,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환자들의 식사의 질,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대부분 또 환자들의 부모, 가족일 텐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운동으로 전개되는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운동이라는 범위에서 지역운동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 노동조건의 문제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이제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훈련이나 어떤 경험의 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해결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진전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경험적인 이런 축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례는 뭐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운동의 새로운 모세부터는 이제 선생님 표현은 가급적 쓰진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인용을 하는 거는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이제 진보신당의 공식적인 문서 채택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의미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노동자가 소비자를 만난다거나 시민이 노동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의제로 많이 설정하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이제 지역적 확장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선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노동자가 하나인가 노동자들의 조합운동이 계급적 운동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좀 회피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급한 지역사회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산업과 업종의 문제 그리고 고용 형태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계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운동 이런 정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나 이제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제조업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조업 금속 노동자가 금속이 업종만 연대한다는
문제의식이라기보다 개개인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같은 노동자, 하나의 계급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그런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정치 세력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운동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표현을 좀 제가 바꿔봤는데,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역은 사는 곳이고 소비하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한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노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안산공단과 같은 밀집화된 지역공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은평에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 조직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실험적인 진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을 분리시키고, 애초부터 분리시키고, 문제 설정부터, 그리고 노동자라는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집단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는 과정이 지역사회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보신당 다음 나오는 표현은 진보신당 장기성장전략위원회의 문서를 좀 참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편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 전략이나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하자는 수준은 10년 전에 많이 주장되었고 그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좌파적으로 재편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건 지역사회 대한생활 생태계, 그걸 통해서 이제 보수적인 풀뿌리 조직들을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투쟁을 만들자, 이런 문제의식인데요. 그래서 저의 결론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좌파적으로, 탈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치활동은 노동권 확장 등 보편적 사회의제와 체제 대안의 추상적 전략으로 재구성되며 추진되어야 한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서로 하진 않았는데, 남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대해서 진보신당 등등의 그 정당들은 정치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발제문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진보신당의 대표단이긴 한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서야죠. 대중의 정치와 주체와 세력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적어도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실천 진영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소연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실제로 이런 정치활동, 그러니까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진보정당 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몇 분 계시네요. 큰 대형 선거가 끝나면 정당 간부들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에 많이 섭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파렴치범이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소연 후보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커녕 비공식적으로라도 집단적인 어떤 모금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비공식적으로 또 다른 방식도 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무소속의 대통령 후보가 진출할 수도 용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많이 해왔던 표현처럼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자. 특히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러한 과제가 현재 노동조합만의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파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그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치개혁의 방안과 지금 진보정당들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독일의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제도들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고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또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제 당운동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제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여서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나 허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가면 이제 스위칭 허브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능형 허브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로도 많이 모자라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네트워크는 결코 다양화된 네트워크가 양쪽으로 확산된다라고 해서 우리란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반자본주의 세력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정치 세력의 네트워크가 되거나 허브가 되지는 않죠. 구색을 갖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상적인 시기에서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지만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거나 이제 선거 시기에는 민주당 내지는 이제 자유주의 세력의 진지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몰계급적이거나 비정치적인 네트워크의 확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진단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전적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정치적 진치를 구축한다. 그래서 선생님 표현은 자기 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 그 지역운동을 가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역운동을 당운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당운동이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또 다양한 어떤 거점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또는 그 거점 공간 간의 연결의 매개자의 역할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당운동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당운동의 핵심은 그런 매개자 역할이 아니라 이 세력을 직접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국민적으로든 또는 노동자들에게든 어쨌든 인식되고 그걸로 검증받을 수 있는 세력 그리고 그것의 바로미터가 저는 당운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남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길게 말씀드려서 마지막 결론 부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합토론 하실 텐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지역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자본주의 대중화 전략과 관련되어서 전 두 가지 문제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주체의 확장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가 요구가 아닌 선언에 대한 문제. 주체 확장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요구와 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랑시에르가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이제 선언을 하자. 지금 여기 이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비업소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현장을 준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수행사업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정규직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그 투쟁의 요구들을 모아내는, 종합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 선언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앨 수 있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간접 고용과 중간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고 그걸 사회적 강제를 만들 수 있는 운동으로 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추상화하는 운동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이것이 주체의 확장과 저는 바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최명순 동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본인의 판결로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만여 명의 전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슬로건입니다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요구죠. 근데 더 나아가면 모든 간접 고용과 중간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비업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스스로를 선언하는 운동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체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된 주체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로 추상화하는 것과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체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 운동에 대한 그 주제였기 때문에 이걸 지역사회 운동으로 조금 달리 표현해보면 그래서 저는 지역운동이라고 쭉 그 많은 분들이 했던 거를 지역사회 운동으로 아니면 아예 사회 운동으로 더 나가면 정치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개념 정립을 차라리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행정적인 하위 개념으로 중앙이나 전국의 하위 개념 구성 요소가 아니라 지역이라 하는 곳은 사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이고 노동하는 곳이고 투쟁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정치 운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지역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지역 운동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